쓰리 고고고!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요정 박혜영 씨. 네. 자, 우리 아직 혜영 씨는 이제 순수 예술을 지향할 때잖아요, 그죠? 네. 지향 말고 지향하는 나이일 텐데 공연은 얼마나 많이 했나요? 공연 이력 작은 공연이라도 한번 쭉 한번 얘기 해보세요. 네. 일단 학부 때 학교에서 뭐 오케스트라 공연, 실내악이랑 앙상블, 뭐 위클리 같은 건 매 학기마다 했었고요. 그때 선후배들이랑 저희가 따로 수마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공연도 했었고 홍대에서 플래시몹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서 교육이랑 공연이랑 같이 하는 그런 걸 기획해서 한 적도 어린이집에서도 있었어요. 공연도 하고. 네네. 교육이랑 어떻게 해? 저희가 5명 연주자가 갔는데 다 다른 악기에 다른 악기의 연주자가 가서 악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막 동물 잠옷 같은 걸 입고 연주를 해주는. 또 음역은 안 가지고는? 네, 음향은 안 가지고 그쵸. 갔었고. 어차피 라이브로 소리가 들리니까. 네. 처음에 2번 정도는 그냥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하면서 저희가 실행 겸 한 거라서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3회는 그 어린이집 뭐 그런 연주랑 교육하시는 업체에서 중간에 소개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연주자들 받았어요? 페이 한 사람당 6만 원에서 8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이제 좀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 네. 공연은 또 없었어요? 그거랑 뭐 의정부 지하상가 청년몰 앞에서 산타복 입고 홍보 겸 연주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홍천 군립 오케스트라, 어디? 홍천에 홍천. 군립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 정기 연주회 할 때 객원으로 참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 그 문화예술 체험 창작소 단체로 연주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했던 공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공연이요? 코로나 이후에 그 의정부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네, 그거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던 코로나 벚꽃 힐링 연주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에서 연주하기에는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야외에서 연주를 기획을 했는데 처음 그렇게 기획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원래 또 중랑천에서 연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면서 시에서 거기 승인해줬던 게 다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경기문화재 중에 노강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야외 연주를 했어요. 또 밖에서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악보가 다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연주를 마쳐서 어디 관객은 좀 많아. 일부러 좀 유동인구 없는 데서 한 거라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좀 등산하는 분들이 앞에서 보시고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혜영 씨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있나요? 네네네. 그럼요. 더 있죠. 네. 뭐 어떤 게 있어요? 예. 지금 현 문화예술 체험창작소 CA2C 대표이시고요. 강의로는 2020년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진로수업 주강사이시고 21년 노원혁신지구사업 메이킹앤플레잉 아트스무디 대표 강사 외에 많은 곳에서 바이올린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수상으로는 2019년 음악교육신문 전북지사 전국 콩쿨 현악 부분 대상이시고요. 20년 의정부 문화재단 힘내자 의정부 아이디어 제안 공모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되게 나이가 그러니까, 어리신데. 자, 현 문화예술 체험창작소 네. CA2C 대표로 계시는데 이게 작년에 3년 됐네요. 3년 2019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네네. 어떤 계기로 또 만들게 되었나요? 제가 학부 때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야?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에요. 캡스톤 디자인. 캡톤 디자인? 네, 캡스톤 디자인. 귀가 안 들려. 보청기 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네. 그 수업에서 음악을 가지고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하고 있기도 했고 원래 애들을 너무 좋아했어서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은솔 오빠도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이랑 결성을 해서 그거 연주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원래 그러고
없어질 뻔했지만 학교 내에 또 창업 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실을 얻게 돼서 그러면서 뭐 비영리 단체까지 설립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혜영 씨 이제 프로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어떤 상 받은 것도 그렇고 이제 아이디어 상 말고 이제 음악교육 전부지사 콩쿨 이런 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비영리 무슨 사업자를 낸거나 그다음에 무슨 예술사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격증 딴거나 이렇게 네. 보면 되게 현실적이에요. 보면 네. 딱 뭔가가 언제도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뭐 언제 뭐 하고 딱 이런 정규 현실적 코스 그러니까 같은 그래서 느낌. 누구한테 코치를 받아요? 아, 사실은 저도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네. 캡스톤 디자인 거기에 교수님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고 네 이거 비영리 단체도 만들면 좋을 거라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만들고 지원 사업도 교수님께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알아보다가 지원을 몇 개 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지원서 한 것 같아요. 쓰는 방법도 교수님이 어느 정도 좀 코치도 해주고. 네, 많이 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는 그 네. 직원 아니 직원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총 네. 몇 분 정도 되세요? 처음에는 그 저희 그 팀으로 시작해서 처음엔 5명이었는데 음. 지금은 뭐 학부 친구들이나 더 하고 싶다고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다 해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양하게 어떤 악기들이 좀 같이 이렇게 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튜바,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까지 있습니다. 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골고루? 네네. 거의 2명도 있고 이제 한두 좀만 더 명씩. 모으면 이제 빅밴드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이제 활동은 해본 적 있어요? 다 같이 활동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네. 각자. 네, 앞으로 뭐 나중에는 이 다 사업 같이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이구나. 이 사업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각자 이제 막 움직이고 이렇게 뭐 해서 이제 같이 하고 조인해서. 네, 하고. 저희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멤버로 들어왔는데 아직 뭐 활동한 건 없어요. 뭐 기획하고 있는 거는 따로 없어요? 기획하고 있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아직 뭐 선정된 건 없습니다. 그 이번 연도에 그 노원혁신 지구 사업 메이킹 플레잉 아트 네. 스무디 대표 강사를 맡고 계신데 네. 이게 어떤 강의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예술 특강 예술 수업인데 특강 형식으로 재밌게 놀이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랑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뭐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음악 3요소를 다른 예술이랑 해서 개념을 익히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코딩 예술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코딩 예술을 코딩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나 아직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코딩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늙어서 주실까요? 그래요, 늙어서. 뭐 로봇이나 이런 거를 움직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술로 하는 코딩이기 때문에 진짜 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고 그런 거 없이 하는 언플러그드 코딩을 접목시켜서 예술이랑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명령어를 이제 음악으로다가 해놓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네. 그 어떤 그 멜로디가 나오면 어떻게 뭘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인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정해서 명령어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그 명령어를 시행을 하면은 작곡 자기만의 곡을 탄생시키는 명령어를 만들고 그거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약간씩 좋은 약간 이제 뭐 약간 받쳐주긴 하지만 네네. 그걸 이렇게 덧셈 하듯이 더하니까 음악이 되고. 네, 네. 혹시 이거 주로 몇 학년? 배우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는 주로 초등학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대상은 초중고 다 하고 다 대상으로 그러면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뭐가 좋아요? 코딩이요? 네. 아니면 전 이런 교육 사업 네, 이런 어쨌든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기도 하고 뭐 긍정적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예술 함양이나 여러 가지 뭐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내면 이제 반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 이제 요만큼 만들고 한 거를 이제 플러스 하다 보니까 네. 공동체 작업이 되는 어떤 네, 이제 코딩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예술 특강 전체적으로 애들이
딱 음악의 기술적인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술의 그 좋은 점들을 끌어내서 아, 네. 그냥 이렇게 근데 예술의 예술의 성향 그러니까 네. 쉽게 그런 하면 거- 도레미파솔라에서 배우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경험을 아. 해보면서 음. 그걸 통해서 뭐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데도 음.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지. 그러니까요. 왜? 네. 없었죠. 한번 배우러 가봐. 자, 지금은 이제 머리가 이제 노화가 돼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혜영 씨가 이제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 예술일까요? 예. 저는 그 전 국민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듣는 음악이 이제 되고 그런 음악인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약간 실용 음악 위주로 좀 할 계획이신가요? 이미 실용음악 쪽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듣잖아요. 그런데 클래식에는 뭔가 장벽이 높다고 느끼시니까 저는 클래식 쪽으로 좀 더 많이 그러면 향유했으면 좋겠어요. 클래식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네.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즐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클래식은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보통 산모들은 이제 태교할 때 많이 듣긴 하는데 근데 좀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좀 접하기가 마찬가지 네. 국악도 그렇긴 하지만 클래식도 약간 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뭐 향유를 공유를 할 수 있고 향유를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클래식이 좀 편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뭐 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네.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냥 평소에 클래식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뭐 공연이 버스킹으로도 클래식도 많이 진행이 된다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그 예술 수업을 통해서 클래식을 많이 접해보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클래식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창작소 C2C로든 그 이제 앞으로의 계획, 네 어떻게 뭐 공연이나 뭐 교육 네.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지금 통합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로 해서 좀 문화 소외계층에 좀 더 교육을 많이 해보고 싶고 지금처럼 의정부 시민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기획하고 앞으로는 음악가들뿐만 아닌 다른 예술가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교육자로서 음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네.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음악 전공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그거 너무 배고픈 직업 아니야? 그리고 음악하면 뭐 할 건데?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졸업하고 음악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른 쪽으로 뭐 취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했는데 여기로도 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고 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지원 사업도 다양하고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긴 시간 우리 혜영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웠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잘못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조셉 칠턴 피어스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멋있죠? 네. 난 그래서 찾았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버려야 된대. 그래서 딱 예술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앞으로 또 피어날 수 있는 우리 또 혜영 씨이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내가 어서 뺏겨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끝내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연주 들으면서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 준비해온 몬티의 차르다시. 몬티의 차르다시? 네, 차르다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진 않지만 몇 분 정도 연주하실 거예요? 앞에 한 1분 정도 1분 준비했어요. 정도? 네. 1분 정도 바이올린 연주 들으면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지금까지 온고 박상경 조고 김효연 쓰리고 박혜영이었습니다. 쓰리 고고고 안녕.